이 가해자를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유독 저에게만 이제 살을 못 뺀다, 몇백 그램만 증량이 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뭐 체벌을 한다든지 다들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이제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피멍이 심하게 드는 정도. 그리고 운동 시간에 유도 기술로 체벌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그런 명목하에 굳히기 하는 시간이 있는데 목조르기로 저를 기절시켰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서 거품까지 물었던 적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따까리를 너가 해라. 코치님의 빨래, 코치님 방 청소, 그리고 뭐 코치님 잔심부름을 이제 24시간 그냥 계속 도맡아서 하는 그런 거예요. 코치님이 호출을 하면 가야 되고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따까리의 일 중에 운동 시간 전에 코치님을 깨우러 가는 일도 있어요. 그때 코치를 깨우러 갔을 때 저에게 입맞춤을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침묵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돌아와서 어느 날 너희 오늘 야간 운동을 쉬어주겠다. 따까리 신유용 너는 내 방 청소를 하러 와라 라고 돼서 오후 운동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방 청소를 하러 간 그 시점에 성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너 이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거야? 말하게 되면 너 유도 인생 끝이야. 너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냐? 너만 끝인 줄 아냐? 우리가 같이 한강을 가야 되고 이 나라를 떠야 한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뭐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 신유영 선수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 저 인터뷰를 들어보면 애초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본인 표현처럼 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틀 전 13일에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자신이 만 16세일 때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죠. 그리고 어제 14일에 실명을 공개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한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오늘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폭행이 있고 따까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해당 코치가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왔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나한테 체벌이 심했다는 거죠. 체벌도 굉장히 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량급 52kg급이었는데 조금만 살이 쪄도 주변에서도 너한테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체벌을 가했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도 시간에 기술 시간에 조르기 시간에 굽치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졸라서 기절시키고 깨어나게 만들었다 다시 기절시키고 이러면서 본인이 거품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행을 심하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따까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따까리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른바 종이라는 거죠. 24시간 내내 이 코치가 요청할 때는 무조건 달려가야 하고 이 코치의 빨래, 방 청소 모든 심부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발드는 역할인 거죠. 수발드는 역할인 거죠. 심지어는 점호 때 본인이 빠지기도 합니다. 단체 생활 숙소에서. 그렇지만 점호를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코치가 언제든지 부를 때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심지어는 이 코치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수행비서처럼 종처럼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다가 급기야는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그 과정을 진술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의 그루밍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잘해줘서 환심을 사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이렇게 체벌을 하고 가학행위를 하면서 나한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시키면서 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면 사소한 반응에도 쉽게 위축이 돼서 저항하거나 이렇게 외부에 나가거나 이런 행동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런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성년자 어린 17세, 18세 소녀가 내가 따라야 되는 선생님이고 나의 전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심하게 하고 하면 그 사람 말을 정말 잘 따라서 맞지 말아야겠다. 말을 잘 들어서 이 사람이랑 운동을 잘해서 혼나지 말아야겠다. 일단 그런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저거 다 인권 침해거든요. 왜 선수가 학생이 미성년자가 코치가 방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심부름까지 해줍니까? 굉장히 부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권력관계가 잡혀 있고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소한 어떤 요구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나중에는 코치 방까지 들어오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폭력의 유인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유인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지배 종속관계가 해당되니까 그 상태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는데
아이였는데 성폭력 이후에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는 아이에게 이거 나가면 너는 여기서 끝이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속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신 선수가 2011년도 상황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겨울에 예. 시합이 하나 있는데 그 시합 때 되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상도 3위 정도로 그쳤었어요. 저를 호출을 했고 임시테스트기 2개를 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우리는 연인 사이였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어떻게 코치랑 선수 사이에서 연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외도로 의심한 게 저가 아니라요. 내연녀가 따로 있었고 자신이 내연녀와 지금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2011년도에 제가 이제 피해 사실을 말했던 코치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코치님을 통해서 내 아내가 알게 되었다. 예. 내가 진짜 돈 50만 원 줄 테니까 예. 어떤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이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딱 고소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예. 제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걸 대표 고소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건데 50만 원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거기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유영 씨가 이제 오빠도 유도 선수인데 집안이 예. 굉장히 좀 어려웠는가 봐요. 그랬나 봐요. 기초수급자일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거를 코치가 잘 알지 않겠어요? 그는 잘 아니까 이제 본인의 코치가 또 다른 내연녀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 부인도 유도 그 지금 코치래요. 네. 그 코치의 부인도. 근데 불화가 있어서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신유용 씨까지 이제 그 부인이 알게 된 거죠. 네. 알게 된 거는 이제 신유용 씨가 자기가 아는 다른 코치한테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걸 좀 털어놨대요. 털어놨으니까 이제 제3자 귀로 해서 그 A 코치한테 귀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 아내가 혹시 전화 오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서 무마하면은 내가 50만 원을 줄게. 네. 그러니까 그 참 이제 20대 초반 그 아이한테 청소년한테 그 50만 원 줄게 해서 그걸 무마한다는 게 얼마나 그 참 비겁하고 저열하고 유치하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참 저런 게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가 다시 시작될 때인데 박선 변호사 이게 늘 이런 일에 대해서 늘 레파토리가 상대 측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늘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직접 증거가 없으면 오래전 이 일이 고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소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피의자가 성폭행에 전제되는 일부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했다는 겁니다. 합의된 관계였다, 연인 사이였다는 거라고 인정을 네. 이미 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2011년에 피해를 당한 직후에 다른 코치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렇죠. 그 코치를 네. 통해서 그 아내가 전해 듣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참고인과 목격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황도 녹취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단순히 연인 관계였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정황도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기간 중에 일부가 또 상당 부분이 신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당한 겁니다. 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합의된 관계, 연인 관계라는 것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기관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궁박한 상태에서 맺어진 관계도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개정법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물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참고인 목격자들이 충분한 협조를 못 해줬기 때문이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참고인 목격자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 협조만 조금만 넣는다면 네. 기소될 가능성이 다른 사건보다는 좀 더 커 보입니다. 다른 그루밍 사건과 다르게 어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정민 변호사님 지금 박선배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중간에 내가 피해 사실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의 방조자라고 하는데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1년이 지나서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여성 코치에게도 얘기를 했고 한 명의 동료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코치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유도계의 친분관계 때문에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네. 동료는 조사받기 하루 전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조차 협조해주지 않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또 고교 감독한테도 힘들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들도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이 침묵의 카르텔을 지금 굉장히 네, 네.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지목할 것이 심석희 선수 같은 조재범 코치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4개를 분석하고 컴퓨터까지 압수해서 디지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신유용 씨 사건에선 왜 그렇게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금메달리스트냐 유명하지 않은 선수에 의한 차별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정말 강도 높은 수사와 정말 진실이 밝히기 위한 빠짐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이름 없는 선수들도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신유영 선수 인터뷰를 마저 듣고 박선민 박사님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미투를 먼저 폭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실명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유독의 일부에서는 예. 제가 유독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미투 글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 이후 너 그거 왜 공유하냐. 그게 유독의 이미지를 다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글을 내렸다고. 이번 연도에 심석희 선수님의 미투 폭로 이후에 사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미투를 했지만 반응이 그렇게 없었고 근데 혹시 있을 추가 피해자의 일이 이대로 조용히 묻혀지는 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두 선수들의 그 폭로를 통해서 그럼 그렇지 터질 게 터졌다. 터지지 않은 게 이상하다.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그 선수 양성 시스템들이 올림픽이라는 또는 각종 국제 이벤트에서 메달을 따는 어떤 국위 선양의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체육계에도 올림픽 캐슬이 존재한다.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대화, 그들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치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신 선수가 미투 폭로를 했는데 저 얘기처럼 유독의 이미지를 망치려고 왜 그러느냐. 그렇죠. 저런 시선들이 참 힘든 거거든요. 유독에만 저랬을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우선 이번에 용기를 낸 신유용 전 유도 선수 용기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얼굴까지 이런 걸 밝히면서 바로 저런 용기 있는 모습이 저는 신세대다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자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인자패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가 나는 것은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엘리트 체육이라고 그래서 그 도제 방식으로 앞서 신유영 선수도 그랬잖아요. 코치의 종이었다고요. 16살, 17살의 어린 여자애가 남자 코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만 체육계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이 있었을까요? 대책은커녕 이 사건이 터져도 다 쉬쉬하면서 네. 우리 유도계를 내가 망치려고 하느냐.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유도계만 또는 빙상계만 다른 것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선수들도 너 금메달 안 딸 거야? 너 저 코치한테 잘못 보이면 그 선수 생활 그만둬야 되는데? 네.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다 쉬쉬하는 동료들도 쉬쉬하고 주변에 있는 인사들도 다 쉬쉬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오죽했으면은 이번에 미투 운동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심석희 선수한테 고마워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예.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우선 유도회부터 철저하게 이번에 징계하고 반성할 걸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